찬타윗은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평소처럼 공장에서 기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공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찬타윗은 그 순간 이미 다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요. 모두 가만히 있으세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찰들의 외침이 공장 안에 울렸고 찬타윗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숨을 쉴 수도 없었죠.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땀 흘리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찬타윗은 다른 동료들처럼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할 때 찬타윗은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찬타윗은 태국으로 강제 추방될 운명이었죠. 그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2번으로 저에게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인의 모든 인물 및 지명 등은 수정 각색되었습니다. 찬타윗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걷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태국에서의 삶은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한국까지 이끌었죠. 태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기후변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찬타윗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도시로 나가봤지만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한국에 가면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찬타윗은 한국이 꿈과 희망의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TV에서 보던 한국 드라마 속 도시 풍경,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잘 정돈된 거리들, 그 모든 것이 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보던 풍경과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현실은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공장에 배정받아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야 했고 하루 종일 서서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온몸이 쑤셨죠. 매일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불법 체류자였기에 언제든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의 마음속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처음 공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의 환경은 그를 크게 놀라게 했어요. 뜨겁고 시끄럽고 공기는 탁했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찬타윗은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느꼈어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에 말을 걸기도 두려웠죠. 그때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밤마다 숙소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떠나온 태국의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태국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버텨야 했죠. 공장에서의 일상은 고된 육체노동이었지만 찬타윗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습니다. 그가 일하는 공장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찬타윗은 그들과도 깊이 어울리기 어려웠어요. 그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도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을 더 외롭게 느꼈습니다. 언제나 불안함 속에서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찬타윗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동료 중 몇몇이 찬타윗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한 한국인 동료는 찬타윗의 점심 도시락을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태국 음식인가요? 굉장히 독특해 보이네요. 맛이 궁금한데요. 그렇게 작은 대화가 시작됐어요. 찬타윗은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을 했고 동료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그 후로 그 동료는 가끔 찬타윗에게 말을 걸어주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자고 권하기도 했죠. 처음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찬타윗은 그런 순간들이 자신의 하루에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동료들은 찬타윗에게 한국 문화를 조금씩 소개해줬습니다. 김치를 함께 먹으며 한국 사람들의 식사 문화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가끔은 그들이 노래방에 간 이야기를 해주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어요. 찬타윗은
점점 더 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눈 이런 작은 순간들은 찬타윗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아가던 외로운 타지 생활 속에서 이런 소소한 정이 그를 버티게 해줬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가슴 한편의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로서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를 짓눌렀죠. 그러다 보니 그는 늘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바로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덕에 찬타윗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불법 체류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해졌어요. 찬타윗은 그런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찬타윗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정을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불법 체류 신분은 그를 다시 태국으로 돌려보내게 했죠. 그날 경찰이 공장에 들이닥쳤을 때 찬타윗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그날 이후로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나 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찬타윗이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이유는 그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체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202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도 커졌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더 강화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자진 출국해야 했어요. 찬타윗도 그중 한 명이었죠. 불법 체류자로서 한국에서 일하던 그는 결국 체포되었고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체포된 순간 한국의 법 집행이 그에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찬타윗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한국의 경제 발전과 질서는 찬타윗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 덕분에 가능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언제나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요. 불법 체류자는 그냥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2023년 이후 한국에서는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있었죠. 그로 인해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태국 내에서 시작된 반한 감정과 밴 코리아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이는 두 나라가 더 불편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러한 이유들로 태국의 경제 상황은 2023년 들어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와 한국 자본의 유입 감소가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태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비중이 상당했는데 밴 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반한 감정, 한국 배척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는 결국 한국인들이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태국의 관광업계는 큰 위기를 맞았죠. 찬타윗이 추방된 시기는 태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반한 감정을 품고 한국과 관련된 제품을 불매하거나 한국 문화를 배척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태국 경제는 점점 악화되었고 찬타윗이 돌아왔을 때 태국의 상황은 그가 떠나기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찬타윗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그에게는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힘든 일도 많았고 고된 노동으로 몸도 아팠지만 동료들과 나눴던 정, 한국 음식에서 느꼈던 따뜻함,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줬던 배려들이 모두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국에 돌아온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태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적응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해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한국에서의 추억이 그리워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태국에서 찬타윗은 몇 달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작은 길거리 음식점을 운영하려 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한국 관련 음식을 찾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찬타윗은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밴 코리아 운동과 반한 감정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태국의 미디어들은 한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의 교류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찬타윗은 그런 분위기가 그리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때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를 생각하면 이 반한 감정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찬타윗은 그 순간 자신이 태국에서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요리 기술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태국에서 한국식 식당을 작게 열기로 했죠.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죠. 하지만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밴코리아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찬타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배운 요리법과 한국 동료들이 보여준 정을 기억하며 그가 태국에서도 한국의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렇게 찬타윗은 작고 소박한 한국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인들을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가정식 메뉴들을 정성껏 준비하며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찬타윗의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찬타윗은 손님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과 따뜻함을 전하려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한국 사람들의 정과 문화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을 손님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찬타윗의 한국식 식당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전하려 노력했어요. 그는 손님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소통 속에서 사람들이 점차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타윗은 그 과정에서 태국 내에서 밴 코리아 운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태국의 관광업계는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 관련 사업체들도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찬타윗이 태국에서 시작한 식당은 생각보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한 감정이 여전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그의 음식과 진심은 손님들에게 조금씩 전해졌죠.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한 가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한국에서 직접 배우신 거예요? 네.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요리법이에요. 이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떠올리며 요리하고 있습니다. 찬타윗은 이렇게 손님들에게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정과 배려를 전하려고 했어요. 그는 요리만큼이나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손님들과 작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 속에서 찬타윗은 한국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이 지금 자신의 가게에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반한 감정과 밴 코리아 운동은 찬타윗의 가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비난받기 시작했어요. TV와 뉴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끊이지 않았고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 자본이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찬타윗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는 게 맞을까? 반한 감정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그의 걱정은 현실이었습니다. 태국 사회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과 관련된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었거든요. 밴 코리아 운동은 특히 태국의 관광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 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밴 코리아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기피하게 되었죠. 2024년 1월에 들어서자
태국 내 관광업계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지 않으면서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한국인들이 주로 찾던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찬타윗의 가게는 아직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도 그 파장을 직접 느끼고 있었죠. 특히 그의 가게를 찾는 고객들 중 일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찬타윗의 레스토랑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즈음 태국 내에 반한 감정과 밴 코리아 운동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한국 드라마나 K-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찬타윗의 가게에도 그 불똥이 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가게에 늘 오던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찬타윗이 한국 음식을 내오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찬타윗, 왜 굳이 한국 음식을 하는 겁니까? 태국에도 먹을 건 많잖아요. 요즘 한국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뉴스도 안 봤어요? 아직도 한국이 그렇게 좋습니까? 찬타윗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이 손님과는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왔던 터라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손님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밴코리아 운동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네들만 잘났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여기서 장사합니까? 한국 돈 벌어다 뭐 하려고요? 그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 대화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눈치였어요. 한 손님이 더 큰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거들먹거리는데 우리 태국 사람들한테는 매번 싸구려 대접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잘나서 폼 잡잖아요. 한국 제품이고 한국 음식이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찬타윗은 침을 삼켰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가 한국에서 배웠던 것은 그리움과 따뜻함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음식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거고요.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손님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요? 한국 놈들, 우리 관광업 박살내고 있는 것도 모르세요? 밴코리아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지 망해가는 거 모르냐고요. 한국인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는데 당신도 그 한국인들한테 돈이나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한국 자본에 의존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 차리고. 찬타윗은 차마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의 비판이 연이어 쏟아지자 그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동안 한국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한국에서 힘겹게 적응하고 일하면서 쌓아온 추억들이 태국으로 돌아온 후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 사회는 이제 한국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거부감은 곧바로 자신에게도 향하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찬타윗은 가게를 마감하고 혼자 주방에서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쌓아온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태국, 내 반한 감정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죠. 찬타윗은 고민했지만 결국 그는 그날의 비판을 계기로 더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감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기로 결심했죠. 아무리 반한 감정이 크더라도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추억과 그로 인한 식당 운영은 결코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이 모든 갈등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찬타윗은 그날 이후로도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손님들은 때때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며 불만을 표출했고 밴코리아 운동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끊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찬타윗은 자신의 가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응들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한국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 배려, 그건 나라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진심으로 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가끔은 힘들어서 가게를 접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찬타윗은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들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 보여주었던 작은 배려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죠. 찬타윗의 가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고 손님들에게는 언제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따뜻함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 진심은 결국 통했습니다. 반한 감정이 팽배한 태국 사회 속에서도 찬타윗의 가게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찬타윗의 가게에 예전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그 동료는 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찬타윗의 가게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죠.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찬타윗은 자신이 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찬타윗. 한국에서 배운 걸 이렇게 멋지게 태국에서 실현하고 있다니. 힘들었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았네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배운 것들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도 이 일을 할 수 있죠. 동료와의 재회는 찬타윗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다시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 찬타윗의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고 지역에서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반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긴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 문화와 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었죠. 이 음식은 정말 따뜻한 맛이 느껴져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있었지만 찬타윗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곳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점차 가게는 이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죠. 찬타윗은 가게 앞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며 고된 시간을 보내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자 그는 씁쓸하면서도 묘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찬타윗은 이제 한국과 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반목 속에서도 그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연결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한국의 따뜻한 정을 태국에 전달하고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조금씩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그 어떤 갈등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여기 태국에서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찬타윗은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한국과 태국 간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